사람들은 말한다. 집은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집이 가장 무서운 곳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날까지는 몰랐다. 전화벨이 울린 게 새벽 6시였다.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이연아, 엄마가. 그 순간 알았다. 이번엔 진짜구나. 37살. 프리랜서 사진가로 살아가는 나 정희현. 결혼 5년 차, 아이는 아직 없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어릴 적 그 집에서의 기억들이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라디오에서는 평범한 일상의 소식들이 흘러나왔지만 내 세상은 이미 멈춰 있었다. 여보, 괜찮아? 옆자리에 남편 윤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 과묵한 그가 이렇게 먼저 말을 거는 건 드문 일이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와 닮아가고 있는 내 얼굴. 특히 눈가의 주름과 입꼬리가 그랬다. 어머니는 지난달부터 경도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처음엔 단순히 건망증이 심해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말로는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연아, 빨리 와. 엄마가 계속 너 찾고 있어. 서진 오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4살 터울의 오빠는 어릴 때부터 나를 잘 챙겨줬다. 부모님이 바쁘실 때면 오빠가 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다. 그런 오빠가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건 처음이었다. 차에 다시 올라타며 윤재에게 말했다. 빨리 가자. 응, 알았어. 윤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다. 결혼 5년째지만 여전히 남편의 속마음을 다 알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그의 존재가 고마웠다. 드디어 익숙한 골목이 보였다. 20년 전에 떠났던 그 골목. 어릴 적 뛰어놀던 놀이터도 학교 가는 길목의 문방구도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동네였다. 집 앞에 차를 세웠다. 2층짜리 단독주택. 아버지가 30년 전에 지은 집이었다. 외관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어쩐지 낡아 보였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 집만의 그 특유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연아, 왔구나. 현관문이 열리면서 오빠 서진이 나타났다. 41살의 그는 여전히 듬직해 보였다.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다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오빠 엄마는? 안에서 쉬고 계셔. 아까까지 계속 너 이야기만 하셨어. 서진의 표정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다. 윤재 형,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당연한 일이죠.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는 동안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예전과 거의 똑같았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큰 소파, 오래된 TV,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까지. 그런데 뭔가 달랐다. 공기가 무거웠다. 마치 오랫동안 환기를 하지 않은 방 같은 답답함이 느껴졌다. 이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2층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약해져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다. 이 집 언제부터 이렇게 공기가 무거웠을까?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64세의 이하윤. 내 어머니. 예전보다 많이 마르셨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만큼은 예전과 똑같았다. 우리 이연이 왔네.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너무 차갑고 작아진 손이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와서 이제 다 괜찮아. 어머니의 미소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한 기색도 느껴졌다. 마치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은. 엄마 좀 쉬세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고마워, 이연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정말 치매인 걸까? 지금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말하는 방식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방문을 살며시 나서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서진과 윤재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형,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응, 의사 말로는 진행이 빠른 편이래. 그래서 서진이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들킨 것처럼.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 그냥 엄마 간병 문제 같은 거. 서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다. 윤재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김나래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옷차림에 선량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이현 씨 맞으시죠? 저는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있는 김나래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많이 의존하시나 봐요? 네, 어머님께서 저를 많이 믿어주세요. 특히 밤에 잠 못 이루실 때 제가 옆에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고 있어요. 나래의 말에 서진이 끼어들었다. 나래 씨가 정말 잘 돌봐주고 계셔. 우리도 안심이야. 그런데 나래 씨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정말 치매가 맞는 건가요? 내 질문에 나래가 잠시 망설였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글쎄요. 어머님께서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뭔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잊으면 안 된다고. 어떤 걸요? 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집을 절대 팔면 안 된다고 남편분.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뭔가 중요한 걸 남겨두셨다고. 나래의 말에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건 치매 증상 중 하나야.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서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의외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 그동안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함께 잠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체온이 그리웠다. 하지만 잠들기 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오빠의 눈빛에서 본 그 불안감은 뭐였을까? 그리고 나래가 말한 어머니의 혼잣말들. 정말 그냥 치매 증상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어릴 적 이 방에서 달을 바라보며 잠들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는데 이상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불길한 예감만 계속 맴돌았다. 그런데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부터 알게 될 줄은 몰랐다.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어머니는 아직 깊게 주무시고 계셨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람의 얼굴치고는 너무 평화로워 보였다. 조용히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나래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예, 못 주무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밤새 잘 주무셨어요. 다행이네요. 나래가 커피를 한 잔 내밀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아침 공기를 채웠다. 나래 씨, 어제 하신 말씀.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혼잣말로 많이 하세요. 집을 팔면 안 된다고 남편이 뭔가 숨겨둔 게 있다고. 아버지가 숨겨둔 게 있다고요? 네, 정확히는 중요한 서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중요한 서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관련 서류들은 모두 정리했는데 빠진 게 있을까? 그때 서진이 계단을 내려왔다. 이현아, 일찍 일어났네. 응, 오빠.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거실에 앉아 마주 보았다. 서진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피로가 느껴졌다. 오빠 어머니 상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야? 응, 의사 말로는 진행이 빠른 편이래.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급격히 악화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서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현아. 우리 미리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준비? 어머니 재산 정리 같은 거 말이야. 지금은 의식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재산 정리?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다.
오빠, 그런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성급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간병비도 만만치 않고 이 집 관리비도 계속 나가고. 어머니가 의식 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나중에 서로 편해. 서진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뭔가 거부감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정리하려고? 일단 이 집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어려워.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부담스럽고. 집을 팔겠다는 거야? 꼭 팔아야 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전세로 내놓거나 아니면. 서진이 말을 흐렸다. 그때 윤재가 나타났다. 언제 일어났는지 벌써 씻고 나온 모습이었다. 형님,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아, 윤재 형. 어머니 재산 정리에 대해서 이현이랑 상의하고 있었어. 윤재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런 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나중에 복잡해지면 더 힘들어지니까. 남편이 오빠 편을 드는 게 의외였다. 평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을 내지 않는 편인데.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응,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어머니 의식이 또렷할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한편이 되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원하시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이지. 당연히 어머니 의견을 들어봐야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가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안전할까? 간병인이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서진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석연치 않았다. 뭔가 급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었다. 오빠, 급할 게 없지 않아?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 천천히? 이현아, 치매는 기다려주지 않아.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형님, 진정하세요. 이현이도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윤재가 중재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오셨다. 나래가 부축해드리고 있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서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까의 날카로운 톤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다. 응, 잘 잤어. 이현이가 옆에 있으니까 오랜만에 푹 잤구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아침 드시고 좀 이야기할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무슨 이야기? 그냥 앞으로 계획 같은 것들요.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이 집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집? 이 집이 왜?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나 해서. 이 집은 팔면 안 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어머니 팔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집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절대 팔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명했다. 어머니, 아무도 팔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진아, 너 이 집 팔려고 하지? 어머니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집을 팔겠어요? 그럼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다. 어머님, 아침 드시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나래가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정리했다. 응, 그래.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했다. 어머니가 식사하시는 동안 나는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윤재가 따라 나왔다. 괜찮아? 응. 그런데 이상해. 뭐가? 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는데 방금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너무 또렷하셨어. 윤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치매도 증상이 오락가락한다고 하잖아. 어떨 때는 멀쩡하고 어떨 때는. 그런가? 그리고 형님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남편이 또 서진 편을 드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여보, 너는 왜 자꾸 오빠 편을 들어?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야. 어머니 간병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돈 문제야? 돈 문제가 아니라 그냥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지.
효율적? 갑자기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적이었나? 그때 서진이 베란다로 나왔다. 이연아, 화난 거야? 화난 게 아니라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성급한 게 아니야. 나도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고민했어. 이대로 두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서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회사 상황도 좋지 않고 어머니 간병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서진의 고백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 오빠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야. 오빠, 그럼 우리가 간병비를 나눠서 부담하면 되잖아.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이 집이 너무 커. 관리비만 해도 월 100만 원은 넘어가. 서진이 한숨을 쉬었다. 이연아, 나도 어머니를 사랑해.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모두에게 나은 선택일 수 있어. 서진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 걸렸다. 그럼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생각해보자. 정말? 고마워, 이연아. 서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점심시간 서진이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이사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혹시 더 편한 곳으로 이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하기도 쉽고 병원도 가까운 곳으로. 안 돼.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 집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어머니가 머뭇거렸다. 마치 중요한 걸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진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윤재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다.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골목들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서진 오빠의 합리적인 제안, 윤재의 지지, 그리고 어머니의 단호한 거부. 누가 옳은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뭔가를 정리하시던 모습. 그때 아버지는 이연아,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할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집에 돌아오니 서진과 윤재가 거실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어졌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해? 아, 그냥 어머니 간병 스케줄 같은 거. 서진의 대답이 어색했다. 윤재도 부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나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나래 씨, 어머니가 정말 밤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집에 대한. 네, 거의 매일이요. 특히 서류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어떤 서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어딘가에 숨겨두셨다고. 그리고 그걸 찾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나래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혹시 어디에 숨겨뒀다고 하셨나요? 글쎄요. 책 사이에 오래된 상자 안에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세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소리가 났다. 이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급하게 계단을 올라갔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연아, 너 아버지 서재 가봤니? 서재요? 응, 아버지 서재에 중요한 게 있어. 꼭 찾아야 해. 어머니가 내 팔을 꽉 잡았다.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어머니, 무슨 얘기예요? 서류. 중요한 서류가 있어. 너만 알아야 해. 서진이는 안 돼. 서진이는 안 된다고. 왜? 어머니, 무슨 서류인데요? 그건. 어머니가 고개를 흔들었다. 마치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괜찮아. 내일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다시 누웠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가 없었다. 아버지 서재에 정말 뭔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진과 윤재는 일찍 나가고 없었다.
서진은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윤재는 서울로 잠깐 올라간다고 했다. 어머니는 오전 내내 주무셨고 날에는 장 보러 나갔다. 절호의 기회였다. 아버지 서재는 2층 맨 끝방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다. 문을 열자 묵은 공기와 함께 아버지의 냄새가 났다.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장 가득한 책들, 오래된 서류들, 그리고 커다란 나무 책상. 어릴 적 아버지가 이 책상에서 일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까? 먼저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오래된 펜들, 메모지, 그리고 몇 개의 파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특별해 보이는 건 없었다. 다음으로 책장을 살펴봤다. 나래가 말한 책 사이에라는 말이 생각났다. 책을 하나씩 뽑아보며 사이사이를 확인했다. 대부분은 먼지만 쌓여 있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법규 책을 뽑는 순간 뒤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책장 뒤쪽을 확인해 보니 벽과 책장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뭔가 종이 같은 게 보였다.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꺼내보니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에는 이하윤에게라고 아버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던 건 유언장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미 정리된 유언장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작성된 것 같았다. 기존에 알고 있던 유언장보다 더 최근의 것이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다. 내가 죽은 후 이 집은 절대로 팔지 말 것. 특히 서진이에게는 이 집의 처분권을 주지 말 것.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서진이에게는 처분권을 주지 말라고. 왜?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서진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을 담보로 거액을 빌렸다.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실패했다. 만약 이 집이 팔린다면 그 돈은 모두 서진이의 빚 상환에 쓰일 것이다. 오빠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그리고 투자에 실패했다고. 손이 떨렸다.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봤다. 대출 관련 서류, 투자 실패 관련 문서들. 모든 게 사실이었다. 서진 오빠는 이미 5년 전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다. 급하게 서류들을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숨겨두었다. 마음은 급했지만 최대한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나래가 장을 보고 돌아온 참이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아직 주무고 계세요. 나래 씨, 혹시 어머니가 밤에 하시는 말 중에 오빠에 대한 이야기도 있나요? 나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서진 씨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서진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역시 어머니도 눈치채고 계셨던 거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가끔 이연희에게만 알려줘야 한다고 하세요. 저에게만요? 네, 서진이는 믿으면 안 된다고. 나래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히 정신이 또렷하셨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어머니가 깨어나셨다. 이연아, 서재 가봤니?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네, 다녀왔어요. 찾았니? 네, 찾았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이제 알겠지? 왜 이 집을 팔면 안 되는지. 네, 알겠어요. 서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잘못 생각한 거야. 하지만 이 집만큼은.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이연아, 내가 지켜줘야 해. 네, 어머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진이 돌아온 것 같았다. 어머니, 이 이야기는? 알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이 거실로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다르게 보였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이제 먹으려고. 이연아, 오늘 하루 어땠어? 서진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집에서 쉬었어. 그래? 좋네. 며칠 더 쉬다가. 며칠 더?
나를 서둘러 보내려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윤재가 서울에서 돌아왔다. 잘 다녀왔어? 응, 별일 없었어. 잠깐 볼일만 보고 왔어. 윤재의 대답이 어색했다. 그리고 서진과 눈을 마주치며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이 둘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진이 다시 조심스럽게 이사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정말로 이 집에서 계속 사시려고 하세요? 그럼 여기가 내 집인데. 하지만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서진아, 너 이 집 팔고 싶어? 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서진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윤재도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님, 형님도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윤재가 서진을 감싸려고 했다. 윤서방, 너도 이 집 팔았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윤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뭘. 그럼 왜 서진이 편을 들어?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확신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서진과 윤재의 계획도 눈치채고 계신다.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어떻게 이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나는 다시 서재로 갔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서류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윤재도 서진의 투자 사업에 돈을 댔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 돈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부 명의에서 빠져나간 돈이었다. 남편도 공범이었던 거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을까? 이제 결심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 다음 날 아침 평상시처럼 아침 식사를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서진과 윤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연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서진이 걱정하는 척 물었다. 응, 그냥 잠을 못 잤어. 그래? 뭔가 걱정이라도 있어? 걱정이 있냐고. 당신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하고 싶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식사 후 서진이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나는 일부러 가까운 곳에서 엿들었다. 어머니, 정말로 이 집을 유지하시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요. 얼마나 드는데? 관리비만 해도 월 100만 원 넘고 간병비까지 하면. 그 돈 내가 낼 건 아니잖아. 어머니의 대답이 냉정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서진아, 솔직히 말해. 내가 이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가 뭐야?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서진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너 이 집으로 뭔가 했지? 어머니의 질문에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서진아,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 그 순간 서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당황을 넘어서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도 그 돈으로 투자해서 실패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서진이 주저앉을 것 같았다. 어머니, 그건. 그래서 지금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서진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창피해. 어머니의 말에 서진이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서진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다. 그때 윤재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에요? 윤재야, 너도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윤재를 바라봤다. 뭘요? 서진이 일 말이야. 너도 거기에 돈을 댔잖아. 윤재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어머님, 그건. 우리 이연이가 모르는 사이에 돈을 빼서 서진이 투자에 써버렸잖아. 나는 그 순간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그 돈은 저희가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요. 윤재가 변명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다. 갚을 돈이 어디 있어? 이미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세 사람이 나를 바라봤다. 이연아, 서진이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오빠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이연아, 그건. 그리고 여보, 너도 알고 있었어? 우리 돈을 몰래 빼서 투자한 거? 윤재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다들 미쳤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이연아, 진정해. 우리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걸? 이연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투자가 성공했으면 성공했으면? 실패했잖아.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 집까지 팔려고 했잖아. 서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건 어머니가 치매라고 거짓말한 거야. 이연아, 어머니는 정말 치매야. 다만 다만 뭐? 이런 중요한 일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치매세요? 어머니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이연아, 나는 정말 치매야. 하지만 이 집에 관한 일만큼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거든. 서진이 일도 윤재 일도. 어머니의 말에 두 남자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셨어. 이 집만큼은 절대 서진이에게 맡기지 말라고. 이연이에게만 물려주라고. 어머니, 이연아, 미안해. 이렇게 힘든 짐을 내게 지우게 되어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울컥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이 사람들이에요. 나는 서진과 윤재를 노려봤다. 이연아, 우리도.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서 혼자 울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다. 특히 남편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다.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날 오후 서진이 내 방에 찾아왔다. 이연아,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들어봐. 서진이 간절하게 부탁했다. 좋아, 들어줄게. 하지만 거짓말하면 바로 나가. 응, 알았어. 서진이 방에 앉았다.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느껴졌다. 이연아, 나는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어.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었어. 서진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투자금이 필요했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줬어.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잡을 수밖에 없었어.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 어머니가 허락하실 것 같았어. 그리고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서진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투자한 돈은 모두 날아갔고 그래서 집을 팔아서 갚으려고 한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이대로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 서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경매? 응,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6개월 후에 경매가 시작돼. 그럼 정말로 집을 잃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처리하려고 한 거야.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리거든. 서진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오빠, 그럼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 글쎄, 빚만 갚을 수 있다면. 하지만 3억이 넘는 돈인데 3억? 그렇게 큰 돈이었나? 윤재는 왜 거기에 돈을 댔어? 윤재 형이 먼저 제안했어. 자기도 투자하고 싶다고. 뭐라고? 윤재가 먼저? 정말이야? 응, 형이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어. 나는 남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윤재와 진지하게 대화했다. 여보, 정말 내가 먼저 투자하자고 했어? 응. 미안해. 윤재가 고개를 숙였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성공하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어. 우리도 이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윤재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도 미리 상의했어야지. 알아, 정말 잘못했어. 윤재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지? 정말 집을 잃게 되는 거야? 글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3억이라는 돈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서재로 갔다. 혹시 아버지가 다른 해결책을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으로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던 중 놀라운 걸 발견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다.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에. 보험금 수령자는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직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것 같았다. 왜 어머니는 보험금을 받지 않으셨을까? 서류를 자세히 보니 답이 있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정당한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상속인을 장남 이서진이 아닌 차녀 정희연으로 지정해 놓으셨다. 즉, 내가 동의해야만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보험 금액을 확인해 보니 4억 원이었다. 서진의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나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머니, 아버지 보험 있는 거 아세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니? 서재에서 서류를 봤어요. 그런데 왜 보험금을 안 받으세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받으려면 내 동의가 필요해. 그럼 제가 동의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돈으로 서진이 빚을 갚아주면 서진이는 또 다른 투자를 할 거야. 그리고 또 실패할 거고. 어머니의 우려가 이해됐다. 그럼 조건을 달면 되잖아요. 빚만 갚고 더 이상 투자 안 한다고. 서진이가 그 약속을 지킬까? 어머니의 질문에 나도 확신이 없었다. 그날 오후 서진과 윤재에게 보험금 이야기를 했다. 정말? 4억 원이나 되는 보험이 있었다고?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응, 하지만 내가 동의해야만 어머니가 받을 수 있어. 그럼 빨리 동의해. 그러면 빚 문제가 해결되잖아. 서진이 기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오빠 앞으로 절대로 투자 안 한다고 약속해. 그리고 이 집에 대한 권리도 포기해.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연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 오빠가 지금까지 한 일이 더 너무하지 않아? 하지만 오빠 선택해. 약속하거나 아니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서진이 고민에 빠졌다. 알겠어. 약속할게. 정말? 응,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하지만 서진의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대화했다. 어머니, 오빠가 약속했어요. 다시는 투자 안 한다고. 믿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 대신 네? 이연아,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셨어. 저요? 응, 보험금으로 빚을 갚은 후에는 이 집의 소유권을 너에게 넘길 거야.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떡해요? 걱정 마.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다만 법적인 소유자가 내가 되는 거지. 하지만 이연아, 이건 아버지의 뜻이야. 그리고 내 뜻이기도 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는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잡했다. 무엇보다도 서진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이연아,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는 내가 관리하게 해줘. 왜? 어머니 간병비나 집 관리비 같은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런 건 내가 할게. 너는 서울에 살잖아. 내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서진이 계속 보험금 관리를 맡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오빠 약속 기억하지? 더 이상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건 관여가 아니라 도움이야. 필요 없어. 서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이연아, 잠깐 이리 와. 왜요? 서진이가 오늘 이상한 전화를 했어. 무슨 전화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 집 시세를 알아봤어.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보험금으로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응, 그래서 더 이상해. 왜 아직도 집 가격을 알아보는 거지?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뭔가 수상했다. 그리고 나래가 들은 얘기로는 서진이가 누군가와 후견인 이야기를 했대. 후견인요? 응,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을 지정하려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어머니가 의사결정을 못하게 만들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어머니, 우리 조심해야겠어요. 응, 그래서 너에게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조용히 해요. 우리는 숨소리도 죽이고 기다렸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이연아,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서진과 윤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윤재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후견인 지정 매매 계약 같은 단어들이 들렸다. 그날 밤 윤재를 추궁했다. 여보, 오늘 누구랑 전화했어? 그냥. 회사 동료. 무슨 이야기 했는데? 별거 아니야. 윤재가 대답을 회피했다. 여보, 정직하게 말해. 혹시 오빠랑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야? 무슨 계획? 어머니 후견인 지정하고 집 파는 거. 윤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들었어. 내가 전화로 그런 이야기하는 거. 윤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보험금으로 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설마 보험금으로는 빚을 갚고 집은 따로 팔아서 또 투자하려는 거야? 윤재가 고개를 떨궜다. 여보, 미안해. 정말이었구나. 나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어? 약속했잖아. 이연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빚이 4억이 아니라 6억이야. 뭐라고? 처음에 형이 말 안 했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6억이 넘어. 또 다른 거짓말이었던 거다. 그럼 보험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집도 팔아야 해.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다른 곳으로 모시려고. 요양원이나. 요양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미쳤어? 어머니가 그걸 원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있어. 오빠가 그동안 번 돈으로 갚으면 되잖아. 형도 자기 빚이 있어. 회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끝이 없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 빚 위에 빚. 여보, 나 이제 정말 모르겠어. 뭘 믿어야 할지. 이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재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5년 동안 나를 속인 걸.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앞으로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윤재를 뿌리치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결혼 5년 만에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새벽 2시쯤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다. 살며시 내려가 보니 서진이 서재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오빠, 뭐해? 서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아, 이연아. 잠 못 자? 오빠가 뭘 찾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 서류 중에서 빠진 게 있나 해서. 하지만 서진의 손에는 내가 찾았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빠, 그건 내가 먼저 찾은 거야. 이연아, 이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있어.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응. 왜 말 안 했어? 오빠가 스스로 말할 기회를 주려고 했어. 하지만 오빠는 끝까지 거짓말했지. 서진이 주저앉았다. 이연아, 나는 정말. 오빠,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나는 봉투를 서진에게서 빼앗았다. 이연아, 제발. 오빠, 내일 아침에 어머니께 모든 걸 말할 거야. 그리고 후견인 지정하려던 계획도 포기하라고 할 거야. 서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이연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말 모든 걸 잃게 돼. 그건 오빠가 선택한 거야. 나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오빠, 한 가지 더.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서진이 고개를 떨궜다. 방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내일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날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족 회의를 제안했다. 모두 거실에 모여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 서진, 윤재, 그리고 나.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나래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게 했다. 뭔 이야기인데? 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시간이야. 나는 아버지의 유언장과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이야. 그리고 오빠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증거.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도 이미 다 아세요. 오빠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도, 투자에 실패한 것도. 윤재도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지금도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연아, 서진이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막았다. 오빠, 이제 변명은 그만해. 대신 진실을 말해. 서진이 한숨을 깊게 쉬었다. 맞아. 다 사실이야. 그럼 인정하는 거네? 응,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오빠, 한 가지 더 있잖아. 후견인 지정하려던 계획.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아, 그건 진짜야? 어머니, 내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을 지정하려고 했다는 거야?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아, 대답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니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내 어미를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집을 팔지 않으면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해?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서진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서진아,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의 말에 서진이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나가라고 했어. 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그때 윤재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형도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윤재야, 너도 공범이면서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윤재도 노려봤다. 어머님 저는 너도 우리 이연이 몰래 돈을 빼서 서진이 투자에 써버렸잖아. 윤재가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 잠깐만요. 내가 말을 끊었다.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생각해봐요. 해결책? 무슨 해결책이 있어? 보험금이 있잖아요. 그걸로 일단 빚을 갚고. 그래봤자 부족해. 윤재가 말했잖아, 6억이 필요하다고. 나는 윤재를 바라봤다. 여보, 정말로 6억이야? 응. 이자까지 합치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윤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연아, 사실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 집을 팔지 않고도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나는 의심스러웠다. 무슨 방법인데? 사실 내가 알고 있는 투자처가 있어.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아, 또 시작이구나. 여보, 또 투자 이야기야? 이번엔 다르다니까. 정말 확실한 거야. 확실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때 서진도 끼어들었다. 이연아, 윤재 형 말이 맞아. 나도 그 투자처 알고 있어. 두 사람이 또 한편이 되었다. 오빠, 너 정신없어? 방금 전에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르다니까. 나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어머니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끝이 없네. 그때 갑자기 윤재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이연아,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뭐가? 내가 보험금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까지 다 계획이었어. 나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처음에 치매 연기를 어머니께 부탁한 것도. 뭐라고?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연아, 미안해.
어머니도 연기하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서진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치매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응, 나는 멀쩡해. 어머니의 고백에 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연기였어요? 아니야, 이연아. 처음에만 연기였어. 나중에는 정말로 너를 보호하려고 했어. 보호? 서진이가 너무 나갔어. 계속 투자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막으려고 한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럼 어머니는 진짜로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응, 내 딸을 어떻게 속여. 서진이 계획을 알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났어. 어머니. 그때 서진이 다시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진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계획? 보험금 말고 아버지가 정말로 남겨놓은 돈 말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다. 또 다른 돈이 있다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있어. 아버지가 비상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어. 얼마나요? 8억. 8억?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다. 어머니,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서진이가 또 투자에 쓸까 봐서. 어머니가 서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겠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도 끝이 아니라는 걸. 8억이 정말 있다고요?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응,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은행 여러 곳에 나눠서 예금해뒀어. 어머니가 통장들을 꺼냈다. 정말로 큰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런 게 있으면서 왜? 이연아, 나는 이 돈을 너에게 주려고 했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천으로. 저에게요? 응, 서진이에게 주면 또 투자에 쓸 게 뻔하잖아. 서진이 초조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장남이면 뭐해? 가족을 이렇게 만든 내가? 어머니의 말에 서진이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겠네. 빚을 갚아야 하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8억으로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으로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 어머니. 나는 감동을 받았다. 어머니가 끝까지 나를 생각해주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윤재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사실 빚이 8억이 아니에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나? 그럼 얼마인데? 12억입니다. 12억? 어머니의 돈으로도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윤재야,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여보,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다. 다들 그만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이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네, 이 집은 내가 가져. 어머니. 아버지의 유언대로 집도 돈도 모두 내가 가져. 그리고 서진이와 윤재는 어머니가 두 남자를 차갑게 바라봤다. 너희들은 스스로 해결해. 어머니. 서진이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정말 파산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엄마를 속여? 아들이면 여동생을 이용해? 어머니의 말에 서진이 주저앉았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봤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혼자 생각할 시간을. 이연아,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서진 오빠는 분명 잘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오빠였다. 어릴 적 나를 챙겨주던 그 오빠가. 윤재는 남편이지만 이제 믿을 수가 없었다. 5년 동안 나를 속였던 사람을. 그리고 어머니는 처음엔 연기였지만 나중엔 진심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셨다. 집으로 돌아가니 모두 거실에 앉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정했어요.
어떻게? 일단 보험금과 어머니 돈으로 빚을 갚을게요. 12억이든 얼마든. 서진과 윤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첫째, 오빠는 앞으로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집과 관련된 일에도 관여하지 마세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여보. 나는 윤재를 바라봤다. 우리 이혼해요. 뭐? 윤재가 깜짝 놀랐다. 5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이연아, 제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윤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셋째, 어머니. 응? 어머니는 이 집에서 계속 사세요. 그리고 제가 자주 내려와서 모시겠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연아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은 제가 물려받겠어요. 하지만 오빠도 가끔 놀러 오세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서진이 눈물을 흘렸다. 이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반전이 있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어머니.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다. 검사 결과 스트레스성 뇌출혈이었다. 가족분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다.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눈을 뜨셨다. 이연아.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연아 내 말 잘 들어. 네. 이 집은 너에게 맡긴다.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쉬세요. 아니야. 꼭 말해야 해.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진이도 윤재도 용서해줘.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야. 어머니의 말씀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영원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서진도 윤재도 눈물을 흘렸다. 이연아, 정말 미안해. 서진이 관 앞에서 사과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오빠, 이제 그런 말하지 마요. 이연아,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죠? 우리는 가족이라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혼은 할 거예요. 나는 윤재를 바라봤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더 이상은. 알아. 내가 잘못했어. 윤재도 고개를 숙였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남은 그 큰 집은 너무 적막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했다. 용서해줘. 그래, 용서하자.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는. 몇 달 후 서진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투자가 아닌 정직한 사업을. 윤재와는 조용히 이혼했다. 하지만 원수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사진관을 열었다. 동네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 일. 때로는 서진이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옛날처럼 다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빠다. 윤재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다행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이 집에는 가족의 추억이 가득하다. 좋은 기억도 아픈 기억도. 하지만 모든 기억이 나를 만든 것들이다. 저녁 무렵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본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다. 남은 건 집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상처였다. 하지만 그 상처도 이제는 아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해가 지고 있다.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침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1년 후. 사진관 앞에 정희현 사진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다. 이현 씨, 사진 잘 나왔었는데요.
단골 손님이 사진을 받아보며 웃는다. 네, 마음에 드시길 바라요. 나도 웃는다. 진짜 웃음이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나래가 차려놓은 저녁이 기다린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소중한 순간을 담았어요. 나래도 이제 가족 같다. 어머니 곁을 지켜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밤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본다. 평범한 하루하루지만 행복하다. 가끔 어머니 꿈을 꾼다. 꿈에서 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신다. 이연아, 잘 살고 있구나. 네, 어머니. 행복해요. 그래, 그게 다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에서 깨면 아침이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내가 선택한 삶이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임을.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집에서, 이 가족의 품에서.